자, 진행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0K, 20.4K 주말에 약간 오른 듯 하더니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21K까지 갔다가 지금 20.3K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코인 이슈가 7월 13일까지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7월 첫째 주 뭐 썸머 랠리도 있고 반등할 수 있다. 왜? 또 기관들 포트폴리오 바꾸면서 손바꿈 일어나면 충분히 매수세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나왔긴 나왔는데 또 우리 아베 형님이 또 이렇게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 리스크로 인해서 또 빠졌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아베 얘기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 2600, 700 조금 깨지고 있죠. 그래서 리플 43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 의미 없어요. 지금은 몇 프로 빠졌나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코슈님 수요일날 9시 반 CPI 발표돼요. 이번주 수요일날 맞습니다. 7월 13일날. 또 13일날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드리고,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살짝 또 마지막 판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반등이 나왔다는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코인 시장은 빠졌죠. 롱비율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75% 올라가고 있다는 거. 코인에 처음 관심 갖게 되었는데 이슈님 방송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방송부터만 챙겨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코인 이슈 방송은 오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 영상까지 싹 다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지난 영상 꼭 보세요, 나중 거 전에 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조회수를 올리려고 조회수 1당 1원입니다. 의미 없어요. 저한테 뭐 물론 1원이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좋겠지. 근데 무조건 적어도 이번 연도 초, 올해 초, 내년 작년 10월, 11월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부터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이야기들이 연결이 돼. 만화책을 보더라도 1편을 건너뛰고 10편까지 건너뛰고 11편부터 보면 이해 안 되죠. 똑같습니다. 1편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비노 고용지수 저번 실시간 방송 때 발표가 됐고 좋게 나왔죠. 전월보다는 증가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달에는, 이번 주는 예측치가 거의 한 30만 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고용지표가 좋다는 겁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 중에 나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 비농업 고용지표 했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국 고용 또 좋았다. 연준 거침없는 금리 인상 이어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 시장을. 예측치가 26만 8천 건인데 지표 발표가 37만 2천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뜻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고용시장 회전율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구인난이 어느 정도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야,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 그러면 연준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겠네. 7월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은 빠져야 정상이겠죠. 근데 자산시장 어떻게 됐어요? 횡보 치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 비트코인 시장 제외하고 미국 증시는. 그랬다가 마지막에 좀 빠졌죠. 그러면 자산시장 지금 투자자들, 시장은 어떤 게 중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 금리 인상을 중점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경기 침체를 중점으로 보고 있을까? 지금 우리 자산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경기 침체. 이게 항상 우리가 자산시장 자산 가격이 오르고 빠지는 거는 어디에 중점이 두고 있는지, 어디에 휘둘리고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딱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보다는 자산시장 경기 침체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 금리 인상이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 6월 달에도 금리 인상 딱 발표되고 나서 빠져야 될 정상입니다. 0.75포인트 나왔죠. 그 이후로 빠지지가 않았어. 물론 그 며칠 뒤에 후반영 됐을 수도 있었겠죠. 주말에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산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0.75를 한다, 0.5를 한다, 의미 없다는 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 경기 침체가 가냐 안 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나와서 경기 침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언급들과 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자산시장은 또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아베 또 일도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뭐라 그럴까? 자산시장이 참 지금 어지럽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 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제 리스크, 국제적 정세라든가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한 나머지 그냥 통계 자료 이런 것들 지표들만 봤을 때는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같은 지표여도 다르게 해석이 돼. 비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네?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네? 그럼 0.75포인트 나오니까 자산시장이 빠지겠다. 라는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네? 그 뜻은 뭐예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말하는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라는 뷰에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거겠죠. 그러면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안 오겠네. 자산시장이 반등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경기 침체에 무조건 중점을 더 두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6.0 예측치인데 실제가 6.1% 나왔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랑 그 갭 차이가 너무 넓어요. 넓기도 하고 중국은 소비자 지표 솔직히 못 믿죠. 지금은 높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올 수는 없는 게 지금 우리 진팽이 형님 3연임이 있기 때문에 지표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물가 상승률이랑 뭐 생산자 물가지수랑 이렇게 갭이 큰 걸 보면은 뻔히 보입니다. 누가 그걸 다 두드러 맞고 있다? 기업들이 비싸게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비싸게 팔 수가 없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주말에 우리 코요니시 가족분들을 좀 만나고 싶었나봐. 방송하는 게 좀 재밌네요. 오늘도 항상 재밌었는데 오늘 좀 더 신납니다. 왜 신이 날까? 컨디션이 좀 좋아서 그런 걸까? 자, 오늘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지표 7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됩니다. 우리 7월 14일날 미국 베이지북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뭐 PPI도 중요하지만 베이지북에 묻힐 확률이 크다는 거. 그래서 13일날 CPI, 14일날 미국 베이지북 요거 중요하고 2주 뒤에 이제 28일날 금리 인상. 근데 여기에 기재 안 된 게 있어. 뭐 있을까? 7월 목소리가 다르네요. 오늘은 좀 힘이 있나요? 우리 킹뚜지님 3년이 확실해 보이네요. 중국 특파원까지는 아니고 중국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거의 중국 내에서는 이거 예전에 중국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진짜 문을 닫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서 그 사람한테 또 물어봤던 건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진핑. 우리 정하늘님 기업 실적 발표 EQ 어닝이 있죠. EQ 어닝이 시작이 됩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까? 그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 8월달 말씀드렸었죠. 요거 시그널.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에는 곳곳에 지표들이 폭탄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거를 밟고 가느냐 안 밟고 지나가느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아직 디파이 플랫폼들 안 끝났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셀시우스 청산은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뭐 디파이 플랫폼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 갖고 갈 겁니다. 기존의 금융권 애들이 좀 이름 좀 있는 디파이 플랫폼 애들은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소강 상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부채를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화재가 진압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여기다가 파생상품 거래소가 안 터졌어요. 파생상품 거래소 얘네들까지 터지면 좀 더 낮은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7월 9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요거 믿을만한 거 못 된다. 자, 비농업 고용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똑같은 지표여도 분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7월 8일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어. 좋게 나왔어. 진짜 좋게 나왔는데 다음날 빠졌네? 그러면 빠진 거에 대해서 명분이 생깁니다. 빠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올랐어. 좋았으니까 오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좋게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비농업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좋게 나왔으니, 고용이 좋게 나왔으니까 큰 폭의 금리 인상 0.75포인트 빠지겠네가 아닌, 좋게 나왔구나. 그러면 경기 침체가 좀 꺾이겠구나. 고용시장이 좋기 때문에. 0.75포인트는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은 경기 침체를 뷰를 꺾었기 때문에 좋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선물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기사여도 똑같이 남들은 A라는 기사를 안 좋게 읽는데, 남들은 또 다른 사람은 A라는 기사를 좋게 읽습니다. 어떤 기사를 좋게 읽고 나쁘게 읽고 정확하게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미국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아시는 분? 코로나. 일단 달러 인덱스, 일단은 고용지표가 이제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율은 높더라도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바이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브라보님 은퇴자가 빠져서 일단은 뭐 계절적 요인들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미국도 뭐 확실치는 않다고 보여요. 고용지표들. 그 미국 현지인분들이 그 이야기해 주신 것 들으셨죠? 스타벅스고 맥도날드고 여기저기 프랜차이즈 다 가면은 또 영어 쓰기가 또 댓글로 달릴까 무서워요. 하이어리든 뭐 히어리든 하여튼 고용한다는 그 문구가 딱 적혀서 있는데, 반대로 연준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들은 좋게 나왔어.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고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 이거 다른데. 실제 진짜 체감 지표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체감 지표가 맞는 거겠죠. 여기저기서 진짜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자, 보시면 그런 계절적 요인이라던가 이제 연준에서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작년에 비트코인 8천만 원 가고 뭐 삼성이 10만 전자까지 갔나요? 테슬라가 1000슬라까지 가고 막 이제 1200달러까지 갔었죠. 가고 이제 이것저것 주식이든 비트코인이 다 오르면서 수익을 본 사람들, 보통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노후 연금 펀드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주식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그래가지고 뭐 적립식 펀드도 있고 뭐 연금식도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 뜻은 뭐예요? 노후 연금 은퇴자들이 그 상품을 이용해서 미리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진짜 우리 개미들처럼, 코인 이슈 방송을 안 보신 분들처럼 남들이 돈 벌었대, 비트코인을 수익을 봤대, 비트코인 막 8천만 원 가고 막 은행에서 밥만 먹으면 막 다 비트코인 얘기해.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상승장에 들어오면 10중 8구 어떻게 돼요? 하락장 맞이하면서 다 손절하거나 마이너스 99% 맞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미국인들은 이미 연금 은퇴자들 펀드로 다 투자를 미리 해놓고 있어. 주식을 사놨던 주식들이 작년에 다 오른 겁니다. 자, 한 달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한 달에 쎄 빠지게 일하는데 300만원 400만원 벌어. 물론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앉아서 작년에 그냥 주식이나 차트냐 끄적거렸더니 하루에 막 50만원 60만원 100만원까지 벌어. 그럼 맥도날드에도 나가고 싶을까? 일은 안 하겠죠. 때려치고
전문 트레이더라든가 아니면 뭐 노후연금 돈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작년에. 백만장자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 되게 막 진짜 부자, 물론 큰 액수지만 진짜 막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작년에 백만장자들이 진짜 많이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다 그만뒀고 고용할 의지가 없어. 그런 분들은 고용지표에서 어떻게 될까? 집계에서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다 빼고 어떻게 돼요?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테슬라도 뭐 직원 그 감축하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IT 기업들이 EQ 어닝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무제표랑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직원들 감축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또 연준이나 바이든에서 또 좋게 내보내면 좋게 내보내는 건데, 그래도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지표가 좋지 않으면 연준 입장에서 큰 폭으로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자, 제일 중요한 지표, 이번 주 7월 13일 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7월 13일 요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월가나 외신들 보면은 뭐 다양합니다. 8.3%도 있고, 지금 예측치가 8.7%인데 8.3도 있고 8.2도 있고 8.9, 9%도 있습니다. 근데 코인이슈 생각하기에는 9%까지는 가기는 좀 맞지 않고, 한 8.7에서 많이 나와도 8.8, 한 8.7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8월달 돼서 떨어지는 폭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떨어지는 거를. 8월달, 9월달. 이번달 국제유가 빠졌고, 그리고 또 뭐 빠졌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게 뭐죠? 원자재도 빠졌고, 원자재 곡물 요런 것들 다 빠졌고, 지금까지 안 빠졌던 여기 가격이 빠졌습니다. 잔고도 맞고, 구리 유가 빠졌고, 원자재 에너지 말고 샌프란시스코 집값 빠졌다고 말씀드리면서 미국 렌트비가 빠졌죠. 주택 가격이 빠졌고 렌트비가 빠졌습니다. 모기지 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빠졌습니다. 집값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차츰차츰 꺾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8월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7월 13일 날 내일 모레 6월달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6월달 높게 나왔습니다. 8.7%, 8.6%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좀 충격을 먹었는데 아마 7월달에는 여러 8월달 8.6%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3일에는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6월 13일 날, 자, 7월 13일 항상 우리가 연준 FOMC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틀 전, 후로 해가지고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반영, 후반영 된다.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는 이틀 전, 후를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7월 13일 이전에 좀 많이 빠져. 그러면 CPI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영, 이틀 뒤에 빠져. 그러면 후반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7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13일날은 변동성이 적겠지만 28일까지도 크게 빠질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선거 이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EQ 어닝 7월달에 중순에 시작이 되면서 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또 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sentimental. Just because it's